하나, 둘, 셋, 넷. 어이, 나 소리 좀 들어가는 좀 봐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찬아, 게임하지 말고 나 소리 좀 들어가는 좀 봐줘봐요. 어?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오, 오, 오. 나와요?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우선 여기서 용액의 증기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용액의 증기압은 요렇게 요런 꼴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요 각각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A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용매, 그 다음에 B는 용질,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총괄성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걸어버리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왜냐하면 총괄성이 만족되는 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용질은 증기압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용질 자체가 순수한 상태에서도 뭐 용액 상태에서도 용질과 관련된 증기압은 없기 때문에 이 용하고 중 용질이 무시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용액의 증기압은 이제 누구에 의한 증기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용매 성분에 의한 증기압이 용액의 증기압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에 또 어떤 조건을 거느냐? 바로 이상적 묽은 용액에 대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 이상 용액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묽은 용액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는 용매가 무슨 법칙을 따라요? 라울의 법칙을 따르죠. 그래서 얘를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PA 백설표 XA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는 누구 법칙 따라요? 라울의 법칙이죠. 이 표현이 지금 라울의 법칙 표현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증기압의 변화 표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보통 델타 P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P 빼기 PA 백설표. 요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P는 용액 전체의 증기압입니다. PA 백설표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A는 용매 성분이고 백설표는 항상 어떤 의미? 순수한 상태에서. 그럼 지금 얘가 누가 증기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용매하고 용질이 섞여서 용액이 된 증기압이 나타나야 되는데 원래 용매에서는 증기압이 있었겠죠? 용질에서는 증기압이 있어 없어요? 용질에서는 증기압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는 용매에 의한 증기압이 전체 증기압인 거고요. 섞이고 나서는 용액의 증기압이 전체 증기압이니까 이 둘의 차이가 증기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 얘를 넣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요거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또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뭘 잘못 썼어요. 아이고 반대로 썼구나. 아유 바보같이. 아유, 그냥. 바로 XA 빼기 1. 그러면 최종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알겠죠? 몰분율 XA하고 XB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XA 빼기 1을 마이너스 XB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을 요걸 증기압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용액의 총괄성을 만족하는 조건을 적용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은 자, 변화량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이 말은 그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끓는 점 오름입니다. 자, 얘는 비휘발성 용질 성분이 용의 성분의 기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용의 성분에 의한 증기압이 1기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용매에 비해 용액의 증기압이 증기압이란다. 의 정상 끓는 점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한다. 자, 복수 한번 할까요? 정상 끓는 점의 정의는? 정상 끓는 점의 정의 뭐예요? 네. 뭐가 일기야? 외부압력? 증기압이 일기압이 하게 만들어주는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물론 어떤 그릇에서? 닫힌 그릇, 알겠죠? 닫힌 그릇.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끓는 점 오름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걸로 증명이 됩니다. 그죠? 이걸 막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1학년 때는 안 하니까 그냥 패스. 혹여나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모르죠, 또 이현 선생님 할지는.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알려줄게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얘는 결과만 좀 살펴보자. 알겠죠?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델타 TB라고 씁니다. 델타 TB.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델타는 뭐예요? 항상 차이인 거고요. B는 뭘 줄임말이겠어요?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를 뜻하는 말입니다. 얘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TB 빼기 TB A 백설표.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얘는 용액의 끓는 점일 거고요. 얘는 뭐겠어요?
백설표 있고 A 있으니까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매로 있다가 거기 비휘발성 용질 B가 들어와서 용액이 된 거니까 용액이 나중이고 용매가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이런 차이가 나오지. 알겠죠? 이때 얘가 앞서 얘기했듯이 연력학 제2 법칙으로 뽀롱뽀롱 증명을 하면 최종 상태에서 뭐로 나온다? KB의 MB. MB? 자, MB. 깜짝. 그래요? 갑자기 순간 우리 각하께서 쑥 들어오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대하신 각하께서는 지금 어떻게 계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진짜. 하여튼 MB. 자 보자. 아유, 우리 각하께서 지금 몇 년형 받으셨어요? 우리 각하께서 20 몇 년형 받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지금 각하께서 지금 연세가 79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이대로라면 어떡합니까? 네. 어떡합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프고. 근데 이번에 각하께서 가신 건 뇌물 60억 때문에 감옥에 가신 거거든요. 60억. 그런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몇몇 경제학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몇몇 경제학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임 시절 동안 40조 정도를 드신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여러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몇몇 경제학자들의 개인적 견해인 거야, 그렇죠? 이지만 이제 추정이 그래요. 그럼 100%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삼성 이제 믿지만은 근데 그 40조 중에 꼴랑 160억 뇌물 범죄 수익이 있거든요. 주가 조작을 통한 범죄 수익. 160억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만약 드러난다면 아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난다면 정말 우리 각하께서는 정말 충심으로 걱정이 돼요. 각하 어떡합니까? 우리 위대하신 각하. 각하. 걱정입니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MB. 자, 그럼 뭐냐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딱 오는 과정에 수학이 자글자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빼고 그냥 결과 그 현상만 좀 보자. 시험에도 결과만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그럼 각각이 뭐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써야 되니까. 자, 이때 여기서 나타난 항들 첫 번째 1 KB 얘가 뭐냐?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해요. 뭐 어쨌거나 상수니까 뭐 문제 주겠죠. 뭐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야겠죠. 뭐 주어진 상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M이라고 표현된 거 얘는 바로 뭐냐면 비휘발성 용질의 몰 렐리티예요. 자, 몰 렐리티 우리말 번역은 몰랄농도 아시겠죠? 몰랄농도 정의는 앞에서 했었죠. 용매의 질량에 따른 용질의 몰수비 이걸 몰랄농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M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농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의 차이가 증명을 통하면 어떤 상수배의 비휘발성 용질의 이 몰랄농도의 곱으로 표현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요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봐요.
1도씨와 1켈빈은 당연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1켈빈은 마이너스 272도씨인 거고요. 이건 1도씨니까 같지 않지. 하지만 어떤 온도 체계에서 1도씨의 차이와 1켈빈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요건 같은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요 계산은 절대적인 온도에 대한 계산이에요? 온도의 차이에 대한 계산이에요? 온도의 차이에 대한 계산이라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수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계산했더니 그 온도 변화가 1켈빈이 변하더라 라는 것은 정확하게 1도씨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하겠어요? 요 계산법은 절대적인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온도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라 요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가 만약에 1도씨가 나왔다. 그럼 그건 1도씨만큼의 온도 변화 혹은 1켈빈만큼의 온도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온도는 도씨하고 켈빈이 서로 왔다 갔다 상호 교환이 되는 거예요. 온도의 차이니까. 아시겠죠? 요건 이따가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해줄게요. 8. 아니야, 여기 다 지워버리자. 자,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이런. 지우개가 변변찮냐? 자, 그 다음 용액의 총괄속으로 설명되는 현상들 4.3의 두 번째. 어느 점 내림.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비휘발성 용질 성분 얘들이 용매 성분끼리의 인력 상호작용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방해한다. 자, 이건 아까 내가 무한도전 오츠크의 특집할 때 얘기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이 차곡차곡 잘 돼야 얼음이 될 텐데 거기에 비휘발성 용질인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 같은 게 끼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굳이 방해해서라기보다는 그 이온들이 물하고의 인력이 더 때문에 물 분자끼리의 인력이 잘 나타나질 못해서 얼음 결정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고 했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말로 쓴 거예요. 승리 알겠죠? 알겠죠? 그래. 그렇지. 승리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승리 잘 보여요? 거기 혹시 우리나라 전통견 중에 삽살이라고 알아요? 삽살 여러분 그 생물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종인 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생물학적으로 삽살이는 굉장히 중요한 견종이에요. 왜? 유전자가 고대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 삽살이 유전자 분석하면요, 개하고 늑대의 중간쯤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개하고 삽살이는 유전자가 좀 달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개가 여전히 이 우리나라 땅에 남아 있다는 건 되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네, 승빈 알겠죠? 그래? 승빈 화난 거 아니죠? 화났어요? 화났어? 괜찮죠?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 용의 성분이
엉겨 고체를 이룰 때 더 좋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아, 맞다. 아까 끓는 점 오름, 이게 여기 한 가지 얘기 빠졌는데, 끓는 점 오름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가면 끓는 점이 확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끓는 물의 온도는 몇 도예요? 100도씨지만 끓는 국의 온도는 몇 도예요? 100도를 훨씬 넘어서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에 데이는 것보다 음식에 데이는 게 훨씬 무서워요. 알겠죠? 왜냐하면 음식의 온도가, 끓는 음식은 100도씨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리 과정 중 국이나 이런 게 이런 게 끓고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거 용매끼리 더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 이건 결국 뭐겠어요? 비휘발성 용질이 섞이면 어느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바닷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요? 바닷물은 한 영하 20도씨 근처 정도에서 얼어요. 무슨 말? 한 영하 10도씨에서 영하 20도씨 그 용액에서부터 얼기 시작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영하 20도를 훌쩍 내려가는 조건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이 추운 나라.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바다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의 모든 바다가 대부분 북극권이라서 러시아의 바다들이 사실은 겨울에 다 얼어버리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러시아는 무역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마지막 그 황제 시기 때 무엇을 찾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바로 러시아의 부정을 찾기 위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진이면 러시아 입장에서 서진이 어디예요? 유럽 쪽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남진은 어디예요? 동남진. 바로 우리나라 쪽. 알겠어요?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었죠. 뭘 얻기 위해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누구하고 충돌해요? 니뽕하고 충돌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벌어졌던 전쟁이 러일 전쟁. 알겠죠? 객관적 전력은 러시아가 이긴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중간중간에 헛발질을 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겨버리면서 그 덕에 우리나라의 운명도 이상하게 꼬이긴 하죠. 뭐 anyway, 뭐 러시아에 붙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러시아가 하고 일본하고의 전쟁이 길어졌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스스로 준비할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 있을 수 있었는데 러시아가 너무 금방 져버리는 바람에 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러시아가 그냥 빼요, 군대를 그냥. 어떤 좁은 게 아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빼요. 청일 전쟁도 있었죠. 청일 전쟁도 중국 내 정치적 사정 때문에 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일본이 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빨리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약간 조금 전쟁 시간이 좀 길면 우리도 준비할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우리가 구군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요즘 구군은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뭐 anyway. 그래서 요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한다. 그럼 이 어는 점 내림과 관련된 표현은 바로 입니다. 델타 TF. 자, 어떻게 보시냐면 TF 이 TFA 백설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뭐만 아시겠다잉?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할까? 자, 얘는 보다시피 용액의 어느 점입니다. 어느 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뒤에 있는 얘는 순수 용매의 어는 점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를 계산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마이너스 KF의 M 그리고 비휘발성 용질 B. 자, 이 표현이 뭐냐면요. 여기 난데없이 마이너스가 붙는데 요거 자체가 어느 점 내림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가 어느 용액의 어느 점 순수 용매의 어느 점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저온이다? 이쪽이 더 저온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도 변화가 뭐가 된다? 보통이 아니고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 마이너스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감소하기 때문에 나중 온도가 줄어.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라고 쓴 거고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MB라고 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라고 했죠. 그거는 똑같고요. 여기서 새롭게 도입되는 상수 요 KF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상수니까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어느 점 내림 상수가 됐건 여기에 있는 끓는 점 오름 상수가 됐건 얘네들 모두 용매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무슨 용액에서 용매가 뭐다. 그럼 그 용매에 따른 끓는 점 오름 상수가 뭐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도 이 또한 용매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곱해서 표현된다. 당연히 증명 과정에서는 뭐가 도입되고요? 연력각 제2법칙이 도입되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A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이거? 이거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3. 이거 세 번째 맞죠? 그렇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삼투압. 영어 표현으로는 오스모틱 프레셔 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럼 이 삼투압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얘도 현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투압과 관련된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요렇게 자, 이렇게 준비된 것은 바로 유자관시입니다. 유자관 보이죠? 이제 이렇게 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왜요? 이해했어요? 유자관시, 유재석 씨 동생 유자관시. 자, 하여튼 요건데 여기에 뭐를 세팅하느냐? 땡땡땡 묘한 저런 걸 세팅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자, 얘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세마이가 반, 퍼미어블이 투, 멤브레인이 막. 그래서 영어로는 되게 긴데 번역은 반투막. 알겠죠? 그래서 세마이가 뭐냐면 온전하지 않고 그냥 중간쯤 되는 뭐 그런 뜻이고요. 퍼미어블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통과. 그래서 왜 투과란 말 있잖아요. 투과라고 해도 되고 뭐 통과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세마이 퍼미어블은 반쯤 통과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뭐 이런 말인데 그 세포막 이런 말 있죠. 왜 그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 세포막 있고 뭐 동물 세포에는 세포막만 있고 그 막 알겠어요? 그거를 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은 곳곳에 군데군데 대략 1 마이크로미터 정도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런 녀석의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뭔가 뚝뚝뚝 이게 떨어뜨려 그려놨죠. 요 크기가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대략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양쪽에 에이옷 하고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 H2O는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능하냐? 물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물은 그 크기가 대략 1옹스트롬 정도 내외의 크기를 갖습니다. 1옹스트롬이면 미터로 바뀌면 몇 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죠. 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자 1 마이크로미터면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1 마이크로 크기는 사람 눈에 안 보여야겠어요? 안 보이지만 사람 눈으로 그냥 매끈한 면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H2O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문인 거야.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에잇. 여기에 듀듀듀듀듀듀듀 뭐 이런 걸 여기다가 툭 넣어두었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면 얘들은 아주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 단백질 덩어리라고 합시다. 뭐 분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단백질 분자의 크기가 이게 대략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수가 있거든. 아니 옹스트롬이 아니고 마이크로미터. 조금 더 자세히 쓰면 한 뭐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될 수 있거든. 저 단백질 분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우유 있죠, 우유 먹으면 허연데 우유의 주성분은 뭐예요? 우유의 가장 주성분은 물이에요. 물 알겠어요? 물이야. 물에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물에 약간의 지방하고 단백질이 섞여 있는, 약간의 단백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먹으라고.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성분은 물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뭐 그 안에 있는 유지방이나 유단백질이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 크기가 대략 요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우유 안에 그런 뭔가의 또 다른 성분이 있다는 건 인식은 되지. 그 정도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요 문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러면 자 보세요. 요쪽을 편의상
왼쪽 left라고 합시다. 자, 이쪽을 편의상 righ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left에서 H2O의 몰 분율 1이죠. 그리고 right에서는 H2O의 몰 분율이 1보다 작죠. 맞나요? 왼쪽은 순수한 물만이 있으니까 물만의 몰 분율이 1이고요. 오른쪽은 저 단백질 분자를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불순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들어있는 만큼 오른쪽에서 물의 몰 분율은 1보다 작을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항상 접촉해 있는 양쪽 성분의 몰 분율은 같아지려고 합니다. 뭐 단서가 있긴 한데 단, 등온, 등압 조건에서 항상 같아지려고 합니다. 저 원리를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아지려고 하는 원리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근데 아직 연력학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인정을 합시다.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아예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뭐 여기가 그 반투막이 아니라 그냥 뭐 콘크리트가 확 막혀 있거나 아니면 얘 따로 비커 따로 얘 비커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이렇게 접촉계 있잖아요. 일종의 접촉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작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3 바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다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H2O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왼쪽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H2O의 몰 분율이 작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물 분자가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어디까지 이동할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물 분자가 이동해서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H2의 몰 분율은 계속 1이죠. 일부 여기에 있는 H2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서 H2의 몰 분율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 있는 비발성 용질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동을 해도 이쪽은 몰 분율이 1보다 계속 작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얘가 이동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동해야 될까요? 끝까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서는? 무중력 공간에서는. H2가 모조리 이동합니다. 알겠어요? 왜? 모조리 이동해도 사실 오른쪽은 H2의 몰 분율을 엄밀하게 1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공간에서 사는? 우리가 사는 공간은 무중력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중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쓰세요. 쓰시고. 잘 쓰고 있나요? 자, 녹화 잘 되고 있겠지. 좋아. 맞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요 줍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얼마 후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서 자, 점선으로 그린 건 원래 수입 기준선이에요. 여기서 짜잔, 요거는 아까의 반투막이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요래. 그래서 왼쪽에서는 자,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비휘발성 단백질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요런 식의 수위가 하강하고요.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수위의 상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수위가 내려가고 수위가 올라간 요 정도에 해당하는 요 높이 차가 있겠죠. 그걸 H라고 해보자. 알겠죠? H.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계산해 볼 것이냐? 자, 이제 어디에 적어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줘도 되겠어요? 여기 준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삼투압. 자, 두 번째. 그래서 저 현상에서 나타나는 수위 차이 H에 의한 압력 표현. 그것이 일반 물리학 시간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유명한 수식 로 G H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H는 수위고요. G는 뭐예요? G. 중력과 속도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low. 이건 뭐겠어요? 얘는 바로 그 액체의 밀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뭐냐면 뭐 어디서 나왔었냐면 피부에 있는 NRT 하는 그 기체 양론 할 때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물리학 시간에 베르누이 원리 할 때도 맨날 나올 거고요. 그렇죠? 뭐 하여튼 맨날 나오는 그 수식이야. 그런데 이것이 자, 여기 줄게요.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유도를 시키면 얘가 놀라웠게도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요. 알겠죠? 이때 여기서 C는 비휘발성 용질의 이때는 오씨 목이 의 몰 레러티. 몰 레러티는 우리말로 몰도. 방금 누가 몰랄이라고 했는데? 자, 자수에서 광명 찾자. 몰랄한 사람. 몰랄이 누가 했는데? 자, 몰 렐러티가 몰랄 농도. 몰 레러티는 몰농도. 알겠죠? 몰농도. 알겠죠? 이거 R은 기체상수.
그리고 세 번째 T는 그때 온도. 이렇게 표현되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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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렇다. 우리 몰라롱도 오빠 이름이? 원승민이요. 원승민이요. 알았어. 승민이 오빠? 이 뭐라고요? 몰롱도 알겠죠? 아, 참.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네. 인포머라는 뜻 알아요? 인포머. 뭔 뜻이게요? 원승빈. 인포머가 무슨 뜻이게요? 아니지. 저기 누구냐? 저기 예찬아. 인포머 무슨 뜻이에요? 밀고자. 좋습니다. 네, 하여튼 좋다. 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하여튼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해야 돼요.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때 얘를 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이 유도 과정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영재고 과학고에서 저 파이콜 CRT가 이게 묘하게도 다른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면 뭐 이렇게 상까지 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기에 있는 저 파이콜 CRT 조고와 관련해서 이제 반트호프라는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영재고 과학고 몇몇 영재고 과학고에서는 저 파이콜 CRT를 증명하는 걸 뭐 이렇게 도전 과제처럼 학교에서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땐 하등 쓸데가 없는 건데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아는 체 한다고 막 시켜요. 내가 봤을 때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데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학교에서 저거 증명하는 거 해오라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야겠죠. 내가 바로 자료를 쏴줄 테니까 알겠죠? 네, 시험에 절대 안 나와겠죠. 증명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아직 뭐 초짜 1학년인데 뭐 연락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좀 어떻게 증명해? 근데 선생들이 막 뭐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경우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바로 자료를 쏴준다.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어쩌란 얘기예요? 얘를 뭐 해라? 그냥 외워라. 그래서 외워서 숫자를 똥똥똥 넣고 계산 문제를 풀면 된다. 알겠죠? 그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면요. 이게 꼭 단백질 분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같은 이온들이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제 Na 플러스의 이온 반지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온 반지름은? 어느 정도일까요? 1옹스트롬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Na 플러스 같은 게 들어있어도 이렇게 된다. 당연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이상하죠? 왜? Na 플러스가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훌떡훌떡 통과해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Na 플러스는 크기가 1옹스트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얘는 반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죠? 그래서 Na 플러스 같은 이온이 들어가도 이런 식의 삼투압 현상 혹은 뭐 어는 점 내림 끓는 점으로 과 같은 총괄성이 다 나타난다고요. 왜 사이즈가 작은 Na 플러스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을까요? 정답입니다. 박수! 우리 수아 오빠 이름이? 김도춘. 앞으로 도춘이 오빠 이름은 하이드레이션.
알겠죠? 하이드레이션 김도충 선생 어때요? 하이드 김도춘 선생. 도춘 멋져요. 자 무슨 말이냐? 또 놀리려고 말이야. 예찬이 말이야. 그렇게 놀리는 거는 부러움의 한 표현인 거 알죠? 근데 하여튼 부러워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 부러우면 지는 거다. 자 어찌됐건 자 어쨌건 자 방금 도춘이가 우리가 슈어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 얘가 Na 플러스라고 하면 그 크기가 뭐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커지지가 않는데 얘가 얘를 중심으로 주변이 H2O가 주변을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2O가 이 주변을 둘러싸게 되면 이때 이 전체의 수화 반경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물이 둘러싸게 되면서 이온들은 물속에서 사이즈 업이 돼요. 그래서 이온들도 마치 이런 단백질 분자들처럼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우유 단백질이 있건 소금 같은 게 녹아 있건 이런 식의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것 중에 그 중국에서 고문하는 법, 고문하죠, 고문. 톨처. 고문하는 법, 별 옛날 사람들 이상하게 고문하는 거 많았었는데 그 고문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바로 사람을 소금에 파묻는 게 있어요. 목만 내놓고 이렇게. 그럼 처음에 소금에다가 사람을 파묻어. 그럼 처음에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부를 통해서 물이 소금 쪽으로 쫙쫙 빨려 나가는 거야.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혈액 쪽의 농도가 높겠어, 바깥 소금의 농도가 높겠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이 계속 쫄쫄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소금에 파묻어 두면 한 며칠 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미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그런 식의 고대 형벌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삼투압을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삼투 현상 때문에 역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더 고압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고압 조건을 넘어서는 압력을 과도하게 이렇게 외부에서 압력을 줘버리면, 눌러버리면 얘가 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외부 압력을 더더욱 강하게 주면 역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눌러버리면 여기에 있는 물이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방식을 삼투 현상의 역으로 해서 역삼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역삼투 방식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큰 배에서 물 얻을 때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큰 배에 가시면은 사실은 큰 배니까 물의 수요가 많겠죠. 그럼 당연히 그 배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식수들은 일정량 무조건 싣고 갑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무조건 물이 있거든요. 하지만 물의 쓰임은 다양하죠. 먹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목욕할 때도 쓰고 뭐 청소할 때도 쓰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상생활용수는 큰 배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닷물을 길어다가 요렇게 중간에 필터를 두고 프레셔로 눌러서 바닷물 쪽에 있는 물을 뽑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큰 배에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 안에는 청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식수 말고 청수라는 말을 써요. 배에서는. 그래서 식수는 그냥 진짜로 이렇게 팩에 있는 뭐 이렇게 상품화된 이걸 싣고 가는데, 일반 생활용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청수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이 생각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몇몇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냐면 너무 설명만 해갖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얄딱구리 할 수 있으니까 몇몇 그 예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보시냐면
교재 58페이지. 교재 58페이지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8이라고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8 찾았어요? 58페이지 연습 문제 8. 찾았죠? 이거부터 또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